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절기 백로입니다. 밤 기온이 내려가면서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기답게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5도, 포항과 영덕 26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내내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흐린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지 만 하루가 지나서야 지금껏 접근이 힘들었던 포항 경주 지역 시골 마을의 참상에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야 길이 뚫린 외곽지 피해 현장에 이규설 기자가 어렵게 다녀왔습니다. 길의 모양조차 잃어버린 시골길을 지나 포항시 장기면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진입도로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포장도로는 쓸려나갔고 전신주는 뽑히기 직전입니다. 돌고 돌아 어렵게 도착한 마을. 집안에는 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고 방 안까지 토사가 밀려와 몸을 누일 곳도 없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모두 끊겼습니다. 물 청소라도 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나을 건데 지금 너무 이렇게 이 전쟁터와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나마 진흙을 걷어내려면 논에 고인 황토물을 기어와야 합니다. 시골 마을까지는 아직 지원의 손길도 닿지 않아 주민들은 더 힘이 듭니다. 지금 대피 장소도 현재 없고 많은 자식이죠. 눈물밖에 안 납니다. 들녘 하천의 콘크리트 제방은 모두 산산조각 났고 추수를 앞둔 벼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힘없이 고기와 상어고기도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물건을 가득 장만해둔 상황이라 피해가 막막합니다. 고기는 예산도 못해요. 얼마인지도. 정신도 없고 막 물이 이만큼 찼는데 이 안에 다요. 포항의 한 해수욕장까지 떠밀려와 백사장에 처박혀 있는 자동차들은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은 시설 복구가 한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하주차장 침수와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해 단수된 가정집과 상가가 많았습니다. 포항은 어제 기준으로 3천여 가구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침수로 정전된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 전기가 끊기자 물을 공급하는 펌프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물이 안 나온 지 3일째. 70대 할머니가 혼자 사는 가정집입니다. 방 한켠에 지원받은 생수통과 화장실엔 씻기 위해 모아둔 빗물이 보입니다. 물도 안 나온 데서는 불도 안 켜지지 사람이 완전히 죽을 지경이구만요. 감옥 살보다 더 하고만은. 이 아파트 외에도 5,000읍에는 5,000 가구가 단수를 겪었고 일부 복구된 상황입니다. 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상가가 단수되거나 물이 약하게 흘러나옵니다. 청소하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손을 못 대겠어요. 너무 안 나오니까 물이 칼칼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요. 지금 아무리 정리하고 싶어도. 인근 저지대학교도 물이 나오지 않아 휴업 3일째입니다. 학생들은 갑작스런 침수로 수업 자료도 챙기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침수됐기도 하고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러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도 없이 그냥 줌 화면만 보고 수업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포항 외곽은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태풍에 휩쓸고 가자 하천 제방과 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로가 종이장처럼 찢겨지듯 모두 부서져서 하천 밑으로 폭삭 가라앉았고요. 또 도로 밑에 설치돼 있던 상수관도 곳곳이 끊어져 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조차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 화장실도 물이 안 나서 변을 못 내려가서 지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특히 외곽은 마트와 거리가 멀어 생필품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밤에 올라가면 또 물이 어디서 구해야 돼가 생수로 사다 먹으니까 그것도 많이 불편해요. 조금 더 빨리 수고하셔서 빨리 복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은 외곽지를 비롯해 아파트까지 모두 3천여 가구가 단수를 겪고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빠르면 오는 9일부터는 포항 전역에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상수도관 등 시설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경주에서도 긴급 지원반이 편성돼 민관군과 함께 추석 전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재 피해도 이어져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주시 율동의 한 마을입니다. 집 안팎에 쌓여있는 흙을 쓸어내고 가재 도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당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요. 지금 추석도 다 돼가고 이러는데 진짜 갑자기 그거 하려고 하니까 뭐 어디 잘 데도 없고. 경주에서만 주택이 침수된 곳이 3천여 세대, 군인과 자원봉사자, 자생단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현재 근심이 가득한 주민들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웃음을 찾으실 수 있도록 경주시는 긴급 지원반을 편성해 응급 복구가 필요한 내남과 불구, 건천 등 8개 지역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장병들 또 시민들 힘을 모아서 추석 전에 응급 복구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편안하게 국민들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문화재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경주 굴불사지 석조 사면 불상, 내면에 불상이 조각돼 있는데 위쪽에서 빗물과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불상을 덮쳤습니다. 청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응급 복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구적인 거는 이제 산사태 이게 안 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절차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의 궁궐터인 경주 월성의 경우 남쪽 성벽 경사면 일부가 유실됐고 경주 서학동 구분군에서도 동쪽 봉분의 측면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경주와 포항 등 전국에선 모두 23건의 태풍 피해가 발생했고 문화재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가을 수확을 앞둔 과수 농가에도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초속 20-30m의 강풍에 나무가 넘어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등 경북 지역 과수 피해 면적만 1,400헥타르에 이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수확을 앞둔 사과밭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풍에 뿌리째 나무가 뽑혀 쓰러졌고 굵은 쇠파이프도 지지대 역할을 못했습니다. 300여 그루가 넘는 나무가 피해를 입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구를 시작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귀농해 지난 10년 동안 소중하게 갖고 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도 이 지역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물 퍼대고 한다고 이거 좀 평소보다 힘이 더 들은 농사인데 뭐 또 태풍이 또 뭐 이짝으로 덜 쳐가지고 맥이 좀 빠지네. 또 다른 과수원도 태풍 피해가 심각합니다. 강풍에 떨어진 배가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크게 잘 연그른 배가 대부분 떨어졌고 그나마 달려있는 작은 배는 상품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정신이 없이 멍멍한 생각밖에 없니다. 뭐 누군데 어디 한탄할 수 한우리 하는지 뭐 누군데 한탄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 뭐 아무 대책이 없니다. 상처난 낙과는 내다 팔 수도 없고 폐기 처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농민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병곡면 일대 과수 피해 면적만 40여 헥타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금은 매출액 대비 10여 % 수준에 불과해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500만 원 나올 것 같으면 200만 원 보상밖에 안 돼요, 이게요. 그렇게 적게 나오는데 우리 보험 들어놨는데도 그런데 뱃값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요. 지금 살기가 아주 힘듭니다. 경북 지역 과수 피해 면적은 1,400여 헥타르, 피해액도 8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군별로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어 피해 농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전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전면 가동 중단은 포스코가 1973년 쇳물을 뽑아낸 지 49년 만에 처음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6일 새벽 포항시 오천읍 등 제철소 상류 지역에 505mm의 기록적인 폭우와 인근 냉천의 범람으로 주요 설비동의 지하와 1층이 침수됐고 정전까지 발생해 현재 생산과 출하 등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외에도 태풍의 기세가 막바지였던 지난 6일 오전 7시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공장 등 공장 일부에 화재 피해도 났습니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도 태풍 흰남노에 따른 공장 일부 침수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태풍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주 왕신과 송선, 하동 저수지에 대해 응급 조치와 함께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진단반은 저수지 수위를 낮추고 유실된 경사면에는 부직포를 덮는 방식으로 응급 조치하고 정밀 안전 점검을 거친 뒤 항구적인 복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주 왕신과 송선 하동 저수지의 경우 시간당 9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수지 사면 일부가 유실돼 하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은 절기 백로입니다. 밤 기온이 내려가면서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기답게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5도, 포항과 영덕 26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내내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흐린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